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통 시간입니다. 요즘 정말 이제 완연한 봄이다 할 정도로 이 따스한 햇볕으로 온 세상이 가득한데 이 정작 현대인들은 햇빛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각박한 도시 생활과 바쁜 일상 때문에 햇빛을 볼 시간이 참 적은데요. 특히 햇볕을 적게 쬐면 이 영양소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영양소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골다공증, 피부 노화, 만성 피로 이 세 가지 질환의 원인은 햇살 부족? 햇살 속 숨은 영양소 비타민 D가 원인. 뼈를 튼튼하게 하고 세포를 활발하게 하는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높은 건물에 햇살은 늘 가려져 있고 바쁜 현대인들은 햇빛 가득한 낮 시간을 주로 실내에서 보내다 보니 비타민 D 결핍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젠 햇빛과 친해져야 할 때. 따스한 봄, 햇살을 통해 비타민 D도 충전하고 건강도 충전할 방법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비타민 A, B, C도 아닌 D입니다. 네. 비타민 D. 비타민 D 결핍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몸에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하고 결핍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타민 D에 대해서 알려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 포럼 박태균 회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 김서연 원장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사실 요즘에는 종합 비타민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욱 MC도 비타민 A, B, C, D, E, F, F, G, 네, H, I, J 그만하겠습니다. 네, 다 드시는 걸로 유명한데 그래서인지 우리가 비타민 D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라요. 네. 비타민 D 어떤 영양소인가요? 네, 비타민 D는 이제 햇빛과 음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비타민이라기보다는 이제 호르몬에 가깝게 설명되고 있는 만큼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칼슘 대사에 관여를 하는 부분이고 골 성장 및 골밀도 유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포 분화와 인체의 면역력에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각종 질환의 주치료 혹은 보조 치료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영양소입니다. 그게 요새 각광받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에 비타민 D는 이렇게 북유럽 같이 햇빛이 별로 안 많은 나라에서나 이제 결핍이 있을 수 있지 우리나라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다 해서 시험에도 잘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밖에서 많이 놀았으니까 그렇죠. 아니 아직도 요즘도 밖에 활동 많이 하는데 요새 각광받는 건 맞고요. 요즘 뭐 새로운 용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즘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북유럽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북유럽보다도 오히려 비타민 D 결핍이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한 전국 조사도 한번 봤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가 서울 시민은 그 정도가 결핍이 있고요. 부산으로 내려가면 한 2%.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위도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타민 D는 뼈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타민 D와 뼈의 관계 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해줘요. 뼈의 99%가 칼슘 아닙니까? 그러니까 칼슘이 있는데 칼슘이 근데 사실 우리가 잘 안 먹는 식품이에요. 섭취도 부족하지만 문제는 우리 몸에서 잘 흡수가 돼야 되는데 흡수율도 낮아요. 이 칼슘은. 근데 이 흡수율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게 비타민 D라도 칼슘도 먹되 같이 비타민들도 같이 먹어야 이게 흡수가 돼가지고 뼈가 튼튼해지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 뼈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죠. 약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칼슘을 많이 섭취를 하는 편이어서 전 걱정을 안 했어요. 우유를 많이 먹어요? 아니요, 밤에 이제 맥주 마시면서 멸치를 많이 먹으니까요. 비타민 D가 피부 건강하고 좀 연관이 많은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상호 연관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은 피부 자체가 건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을 입어서 피부 이식을 한 경우에는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 피부 화상의 위험도 역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 이제 질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부의 각질 형성 세포가 과증식이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건선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건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 치료가 굉장히 초기 치료인 경우에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연구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아토피 피부염인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OX 퀴즈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통 속의 코너입니다. 윤정수의 건강상식 OX 퀴즈. 자,
자, 첫 번째 OX 퀴즈입니다. 이 양산이나 모자는 비타민 D 흡수를 방해합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 하나, 둘, 셋. 아, 5가 많고 압도적이네. 것 같아. X가 한 5분이네. 박태균 회장님. 예, 정답은 5입니다. 5예요. 네, 맞습니다. 5가 맞는데. 연결 하는구나. 예, 일단 뭐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거는 전부 다 사실은 방해물들이죠. 그러니까 피부 비타민 D에 흡수하는 데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자외선 크림을 뭐 열심히 20%를 발랐더라도 자외선 크림을 잔뜩 바르면 그 자외선 크림을 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떨 때는 약 한 15분 내지 한 20분 정도는 자외선 크림 바르지 말고 좀 피부가 조금 뭐 이렇게 그 정도는 괜찮거든요. 피부가. 예, 그런 원장님 것도 생각은 생각하셔야죠. 또 어떠십니까? 예, 뭐 햇빛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이 뭐 UVA, UVB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움이 되는 거라고는 UVB가 이제 자외선으로서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UVA는 오히려 비타민 D 합성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를 없앨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이제 UVA를 차단시킬 수 있는 선크림이 PA 지수가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UVB는 차단하는 건 이제 SPF 지수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퀴즈입니다. 비타민 D를 음식으로 섭취한다면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는 게 좋다. 네, 기름기 있는 음식이요. 자, 하나, 둘, 셋. X가 이번에 많아요. 압도적이네. 그래도 무조건 안 좋을 것이다. 뭐 지금껏 건강통에서 기름은 좀 금기시했었습니다만, 네. 답은 5입니다. 뭐예요? 기름이 또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아까 A, B, C, D, E, F, G 쭉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운 게 비타민 B하고 C는 이게 수용성이잖아요. 물에 녹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A, D, E, K 뭐 이런 건 다 지용성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지용성 아닙니까? 비타민 D는 지용성 물질이라고요. 예. 지용성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지방에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방하고 같이 먹게 되면 그만큼 몸에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비타민 D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을 좀 자세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우유라든가 치즈 이런 칼슘이 포함된 음식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칼슘도 들어있고 비타민 D도 좀 들어있습니다. 또 연어라든가 또 뭐 참치, 고등어 이게 오메가3 지방이 많은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방도 있으면서 동시에 비타민 D도 있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동물의 간이라든가 달걀 이런 데 많이 들어있는데 주로 보면 아무래도 조금 동물성 식품에 많잖아요. 그래도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섯입니다. 예, 버섯은 우리 몸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D에 다른 물질이 들어오는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가지고 비타민 D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먹는 것이 좋지만 그때 햇빛을 많이 쬐야지. 그게 90%라니까. 90%잖아요. 이거 아줌마들도 바뀌어야 돼 이게. 아니 조깅한다고 해가지고서는 얼굴 전체를 철가면으로 그쵸 선캡을 여기까지 해서고선 이거 하는 거 보면 한적한 데서 만나면 무섭다니까. 정말 습관을 바꿔야 되지 않아요, 서희 씨? 네, 사실 이게 좀 제 얘기입니다. 제가 요즘 햇살이 참 좋은데 타는 게 싫어서 제가 피부가 그러니까 하얗면은 네. 또 건강해 보이지가 않아요. 약해 보여요. 네, 그래서 요번에 한번 제가 제대로 배워보고 왔습니다. 이 비타민 D 어떻게 충전하는 게 좋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봄은 비타민 D를 충전하기 좋은 계절인데요. 달걀 30개, 오렌지 주스 6잔, 우유 1.2리터가 바로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의 양. 음식으로 먹자니 너무 양이 많죠? 그래서 햇빛을 통해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서연 씨의 일상을 통해 비타민 D 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부러 비타민 D를 합성해야지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실내 생활을 즐긴다는 서연 씨. 쉬는 날 역시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쉬는 날인데도 외출을 하려나 봅니다. 모자에 손수건에 팔토시까지 온몸을 꽁꽁 가린 채 집을 나서는데요. 네, 제가 살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평소에 좀 가리고 다니는 편입니다. 햇빛이 없더라도 자외선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꽁꽁 가리고 차까지 타는데 비타민 D 합성 가능할까요? 게다가 차단지수 높은 선크림까지. 창문도 꼭 닫은 채 출발하는데요. 실내에서 하는 서연 씨. 근력 운동부터 달리기까지 헬스장에서 쭉 이어서 합니다. 네, 제가 건강통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야외에서 하긴 힘드니까 헬스장을 이용하는 편입니다. 서연 씨의 비타민 D 수치 과연 괜찮을까요? 보기엔 참 건강하고 활기차 보이는 정책통의 활력소 서연 씨. 비타민 D 수치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해 측정해봤는데요. 부위에 상관없이 아까 이렇게 비타민 D 수치가 과연 그 결과는? 15 정도로 나오니까요. 그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평균이 부족한 거죠. 많이 낮은 건가요? 보통은 30 미만으로 보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근육통이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실 수도 있고 아무리 평균 여성의 수치랑 똑같다고 하더라도 수치가 많이 낮아서 놀랍습니다. 비타민 D의 수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방해하는데요. 몸의 약 4분의 1 정도는 노출시켜 햇빛이 직접 닿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단 지수가 너무 높은 선크림을 바르는 것도 비타민 D의 합성을 막는 요인 중 하나.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바르기보단 차단 지수 낮은 선크림을 얇게 자주 바르는 것이 더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창문을 닫아두는 것도 비타민 D 합성엔 좋지 않은데요. 창문의 유리는 일반적으로 비타민 D 생성에 필요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창문이 닫힌 상태에서 실내에서 생활하는 것은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역시 야외에서 햇빛을 직접 받으며 하는 것이 비타민 D의 합성률과 운동 효과를 높이는데요. 야외에서 햇볕을 쬐며 바깥 활동을 하면 좀 더 체내 흡수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가벼운 조깅이나 등산, 하체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쿼트나 런지 같은 운동 또는 충분한 스트레칭 정도가 있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2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면 비타민 D 합성은 물론 칼슘의 활동도 도와 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뼈와 피부를 지키는 비타민 D. 올봄엔 햇빛과 더욱 친해져 비타민 D로 건강 꼭 챙기세요. 네, 보통 이제 저희도 방송하는 사람들은 스타일리스트들이 얼굴 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선크림 막 발라. 예, 잔소리를 많이 해요. 너무 선크림 힘들어. 꼭 바르고 다녀라,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심지어 비비 같은 거라도 좀 바르고 다녀라. 근데 앞으로는 좀 신경 써가지고 너무 많이 쬐면은 좀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아까 뭐 적당한 게 한 15분, 20분 정도라고 얘기하셨죠? 예, 그 정도는 좀 신경을 써서 한번 밖에 좀 거닐어 보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영양제, 네. 비타민 D가 들어간 영양제를 먹으면 네. 햇볕을 안 받아도 되는지, 버섯 안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영양제를 우리가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 영양제에 대한 지식들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하재근 씨 같은 경우는 그 비타민 D 보충제를 따로 드시라고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아, 왜요? 예. 뭐 일단은 아직 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햇볕을 받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그 형이 이제 사실은 비타민 D 섭취가 좀 어려운 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뭐 좀 노인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올해 또 병원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임산부라든가 또 아주 어린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할 수 없이 비타민 D를 조금 이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정도만 하는 거고 뭐 최근에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아이들이 되게 골절이 많대요. 골절이 많은 이유도 햇볕에서 잘 뛰어놀지 않기 때문에 뼈가 약해서 그런다고 하니까 그런 건 좀 참조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타민 D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즘처럼 햇볕 좋은 날 집안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가셔서 광합성도 하시고 더불어서 경치도 좀 구경해 보시고 일석이조 효과를 누려보시는 게 어떨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